최근 무선통신 분야는 LTE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이긴 하지만 군의 통신 체계에서도 전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통신 보안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신 기술로 전자계측기 분야를 선도하는 에즐런트 테크놀로지스는 군 통신 체계에서 중요한 여러 기술 중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디드 라디오, 즉 SDR 기술, 그리고 고속 데이터 전송과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는 직교 분할 다중화 방식인 OFDM, 또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마이모 기술에 대한 개발 및 검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세대 군통신 체계의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OFDM과 마이모 기술에 대한 소개와 군에서 요구되는 통신 보안을 위해 임의의 OFDM 신호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과정과 이를 구현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에즐런트 기술지원부의 유광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OFDM 및 OFDM의 기술과 마이모 기술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린 후 이러한 기술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와 코그니티브 라디오 기술을 구현하는 데 어떠한 장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임의의 OFDM 신호를 어떻게 생성하고 또 이를 분석하는지에 대한 소개 후 시뮬레이션과 실제 계측 장비를 이용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이모 측정 솔루션을 소개해드린 후 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OFDM이란 전송하려는 데이터를 직교하는 다수의 부반송파로 다중화시키는 변조 방식입니다. 각각의 부반송파들의 주파수 특성은 피크와 널이 주기적으로 교차하여 반복되는 싱크 함수의 특성을 갖도록 배치시키므로 부반송파 간의 주파수 간격을 크게 띄우지 않고서도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어 주파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속의 데이터를 저속의 데이터로 쪼개어 병렬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는 수신된 병렬 저속 데이터를 합쳐서 고속의 직렬 데이터로 복원시키므로 RF 구간의 심볼 길이가 길어 멀티패스 환경에서 발생되는 ISI 영향을 적게 받아 고속 통신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OFDM의 주요 장점으로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부반송파를 동시에 전송하므로 고속 데이터 전송을 얻을 수 있으며 부반송파 간격을 매우 좁게 배치시킬 수 있어 주파수 효율이 높습니다. 또한 심볼 레이스를 낮추어 전송하므로 이로 인해 심볼 기류가 길어져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싱글 캐리어 방식과 OFDM 방식을 주파수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싱글 캐리어 방식의 밴드위드스는 심볼 레이트과 롤오프 개수 값으로 결정됩니다만 OFDM의 경우 부반송파의 개수와 부반송파의 간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의 OFDM 스펙트럼을 보시면 48개의 데이터 부반송파와 4개의 파일럿 부반송파, 총 52개의 부반송파를 사용하는 예이며 중심 주파수에 해당하는 DC 캐리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OFDM 방식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각 부반송파가 가지는 싱크 함수의 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롤오프 특성이 좋지 못하여 인접 채널에 영향을 주는 인접 채널 간 간섭을 발생시킵니다.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간 영역의 레이즈드 코사인 윈도우를 사용하거나 전송 대역의 양쪽 끝부분의 부반송파를 사용하지 않는 가드 캐리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축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싱글 캐리어 방식의 경우 초당 54MB의 데이터 레이스를 4분의 3 코딩한 후 64컴을 사용했을 때 초당 12메가 심볼 퍼 세크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한 심볼에 대한 시간을 구하면 83나노세크의 매우 짧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즉 54MBps의 데이터 레이스를 얻기 위해서는 매 83나노세크마다 심볼이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OFDM 방식의 경우는 보시는 예와 같이 48개의 데이터 부반송파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므로 하나의 부반송파에서 전송되는 심볼 길이가 4마이크로세크로 싱글 캐리어에 비해 매우 긴 심볼 길이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IEEE 802.162 모바일 WiMAX 기술의 TDD 방식을 사용하는 기지국 송신 신호의 웨이폼입니다. 가로축은 심볼 단위의 시간 정보이며 세로축은 로지컬 서브 채널에 표현되는 주파수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축의 첫 심볼은 모든 주파수를 사용하는 프레임블로서 단말기가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얻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이어서 사용자 데이터의 구성을 알려주는 헤더 정보와 맵 정보가 나옵니다. 이 정보를 통해 각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 위치에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OFDM은 멀티플렉싱 기술로 채널을 구분하는 다중화 방식이며 여기에 여러 가입자가 동시에 다중 접속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OFDM입니다. 즉, 멀티플 액세스라는 의미로 다중 접속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부반송파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화면과 같이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 용량에 따라 서로 다른 부반송파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예입니다. OFDM 기술에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로서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여 데이터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마이모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모는 멀티 인풋, 멀티 아웃의 약자이며 다중 안테나 기술의 하나로서 추가적으로 대역폭을 확장하지 않고 신호 레벨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서로 상관성이 없거나 낮은 안테나들 간에 각각 서로 다른 코딩을 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다수 개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속도의 향상 및 셀 용량의 향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본 화면은 무선 채널에서 다중 안테나를 활용하는 몇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소와 사이모의 경우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받음으로 페이딩으로 인한 시스템 성능 저하를 완화시켜 수신 확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데이터 전송량을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마이모는 채널 환경을 잘 극복하면서 데이터 전송량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 상용 통신 기술인 IEEE의 와이어리스 랜, WiMAX 및 LTE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OFDM과 마이모 기술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와 코그니티브 라디오를 구현하는데 어떤 장점을 제공할까요? OFDM을 사용함으로써 멀티패스의 강한 장점과 데이터 용량을 개선시킬 수 있는 마이모 기술을 유지하면서 부반송파 간의 간격 또는 심볼 길이, 부반송파 할당 방식 등의 파라미터를 고객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 웨이브폼의 보안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군 통신 체계의 핵심은 보안 유지라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상업용 이동통신의 보안성만을 허용한다면 LTE 또는 와이브로와 같은 상용 어플리케이션 웨이폼을 지원하도록 재구성할 수 있어 일반 상용망과도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 및 기능별로 다양한 무전기를 보유하는 것은 전투력을 떨어뜨리며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되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무에 따라서 무전기를 바꿀 필요 없이 웨이브폼만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적용하면 즉시 임무에 적합한 무전기로 사용할 수 있어 머지않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무전기가 기존 무전기를 대체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코그니티브 라디오의 다이나믹 스펙트럼 액세스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코그니티브 라디오란 스펙트럼 환경을 측정하여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전파 환경과 양립하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주파수를 선정하여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단 이 경우 기존의 이용자가 사용하면 이를 규정된 시간 내에 검출하여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하여 통신을 해야 하므로 스펙트럼 센싱과 주파수 유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의 하얀색 부분의 특정 주파수 밴드에서 OFDMA 캐리어를 전송한 후 특정 시점에 인터피어를 감지하면 다른 무전기 또는 기지국과의 기존 데이터 전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파수 목록에 따른 사용 가능한 스페이스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부반송파 할당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파수 스펙트럼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시야를 구현하는 데는 OFDM 방식이 적합합니다.
앞서 다중경로 극복 기술과 주파수 효율을 개선시키는 OFDM, 그리고 여러 개의 안테나를 이용해 단일 사용자의 데이터 전송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마이모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실제 고객이 임의로 정의한 OFDM 신호를 어떻게 만들고 분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OFDM 심볼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비트 스트림의 에러 커렉션 코드와 인터리빙을 한 후 변조 타입에 따라 컨스텔레이션 좌표에 매핑을 시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16칸 변조를 적용하여 4개의 비트를 하나의 심볼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각 심볼에 해당하는 IQ 좌표를 획득한 후 이 값을 부반송파에 각각 매핑시킨 후 IFFT를 통해 시간의 데이터로 변환시킵니다. 사이클릭 프리피스를 추가하여 최종 OFDM 심볼이 완성되어집니다. 에이즐런트의 시스템 뷰는 일렉트로닉 시스템 레벨 설계를 위한 디자인 소프트웨어로서 무선 통신 및 우주항공, 방위통신 시스템의 물리계층을 효율적으로 설계 및 검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시스템 뷰에서는 OFDM 웨이폼을 편리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OFDM 블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임의의 프리앰블, 데이터 구성, 파일럿, 그리고 부반송파의 개수를 구성할 수 있어 임의의 OFDM 신호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OFDM 신호를 수신기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송신기의 신호 품질을 나타내는 대표값으로 EVM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EVM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리앰블 신호를 이용하여 주파수와 시간을 맞춰 한 심볼 길이의 신호를 추출합니다. 그런 후 한 심볼의 시간축 정보를 FFT하여 부반송파의 주파수 정보를 얻은 후 이를 IQ 컨스텔레이션 좌표에 매핑시켜 IQ 값을 얻어냅니다. 이렇게 수신된 신호의 IQ 정보와 파일럿에서 얻은 기준 신호와 비교함으로 위상과 크기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얻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EVM 값을 얻게 되며 송신 신호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게 됩니다. 임의의 OFDM 웨이폼을 복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파라미터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샘플 프리퀀시와 FFT 파라미터를 비롯하여 각 부반송파의 역할과 변조 형태에 대한 정보, 또한 프리앰블과 파일럿 부반송파의 IQ 값 등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에이즐런트에서는 70가지 이상의 신호 포맷을 분석할 수 있는 89600 벡터 시그널 애널리시스 소프트웨어라는 분석 툴이 있습니다. 89600 VSA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과 연동하여 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파이단 검증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89600 VSA 소프트웨어의 옵션 BHF를 이용하면 임의의 OFDM 웨이폼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분석이 가능한 최대 FFT 사이즈는 65,536개이며 콴 변조의 경우 최대 1024개의 콴을 지원합니다. 또한 마이모 신호 분석 및 다중 사용자에 대한 신호 분석도 지원이 됩니다. 89600 V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포맷 탭 아래 베이직 FFT 파라미터와 임의의 OFDM 웨이폼의 구성을 정의한 4개의 셋업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 베이직 FFT 파라미터를 입력하고 4가지 셋업 파일을 CSV 또는 텍스트 파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4가지 주요 셋업 파일은 파일럿 신호 및 프리앰블 신호의 IQ 정보와 각 부반송파의 역할을 정의한 리소스 맵 정보, 끝으로 각 부반송파의 변조 타입을 정의한 리소스 모듈레이션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시스템뷰에서 제공하는 GUI를 이용하여 원하는 OFDM 웨이폼을 생성하게 되면 위 그림과 같이 베이직 FFT 파라미터부터 OFDM 신호 구성을 정의해 놓은 4가지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89600 VSA 소프트웨어의 커스텀 OFDM 디모드 창에서
시스템 뷰에서 추출한 파일을 각각 불러오면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뷰를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프로그래밍하여 신호를 생성한 경우라면 위에 4가지 파일을 CSV 또는 텍스트 파일로 추출해 주셔야 합니다. 고객이 정의한 OFDM 신호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이제 실제 송수신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계측 장비를 이용한 측정 구성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에이즐런트 솔루션을 정리한 화면입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위해서는 시스템 뷰를 이용하여 신호를 만든 후 89600 V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직접 분석을 하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신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측기를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시스템 뷰에서 만든 웨이폼을 신호 발생 장비인 와이드밴드 AWG 또는 RF 시그널 제너레이터에 다운로드하여 기준 송신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RF 신호가 DUT를 거친 후 신호의 형태에 따라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또는 오실로스코프로 입력을 받아 디지타이징한 후 VSA 89600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VSA 89600 소프트웨어는 스코프 또는 시그널 애널라이저 내부에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 구성을 활용하시면 연구 초기 단계의 신호 검증 및 실제 하드웨어에 대한 성능 검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뷰와 신호 발생기를 이용하여 상용화되어 있는 IEEE 802.11ac 기술의 2x2 마이모 신호 생성에 대한 예제입니다. IQ가 복합된 웨이폼을 2개의 신호 발생기에 각각 다운로드하여 마이모 신호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시그널 다운로드 싱크에서는 세부 세팅을 할 수 있으며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신호 발생기를 이용해서 마이모 신호를 만드는 경우 베이스밴드 타이밍 동기와 RF 페이즈 코헤런스를 맞추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이모 기술을 고려하신다면 송신기 검증에 필요한 다중 채널을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어떤 하드웨어가 좋을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데요. 마이모 채널 수와 신호의 밴드위드스 그리고 예산에 적합한 하드웨어를 선택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2채널 이하에서 40MHz 이하 신호 대역폭을 갖는다면 2대의 X시리즈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4채널을 지원하면서 수백 또는 수 기가헤르츠 대역의 밴드위드스를 갖는 경우라면 9만 X시리즈 오실로스코프가 적합합니다. 저희 에이즐런트에서는 N7109A 멀티 애널라이저라는 장비에서 최대 8채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채널 개수, 주파수 레인지, 다이나믹 레인지, 페이즈 코헤런트 지원 여부, 분석 대역폭 값을 보시고 적절한 장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커스텀 OFDM과 마이모 관련된 자료는 보시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 않은 코그니티브 라디오와 관련된 백서와 동영상 자료이오니 많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OFDM 및 마이모 기술이 갖고 있는 특징을 살펴본 후 두 기술에서 제공하는 여러 장점들이 소프트 디파인드 라디오와 코그니티브 라디오의 기술을 구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시스템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으로 임의의 OFDM 웨이폼을 생성하고 분석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실제 시뮬레이션과 테스트 장치를 이용하여 임의의 OFDM 웨이폼을 만들고 분석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마이모 신호 분석을 위해 멀티 채널을 지원하는 다양한 장비의 특징을 살펴보고 적합한 장비를 선택 시 필요한 파라미터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SDR과 코그니티브 라디오를 위한 커스텀 OFDM 신호 생성 및 분석에 대한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에이즐런트는 여러분이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 통신 체계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OFDM과 마이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방법과 개발 및 검증 솔루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최고의 테스트 및 측정 전문 회사인 에즐런트 테크놀로지스는 업계 최초로 LTE 어드밴스드 신호 생성 및 분석 솔루션을 발표하였고, 현재는 LTE 어드밴스 테스트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진화하는 LTE 분야에 필요한 기술력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기술 변화 속에서 해답을 찾아드리는 에즐런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